안녕하세요, 솔롱고스입니다. 오늘은 전에 공개한 초보 블렌더 사용자를 위한 애드온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여기저기 조금씩 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특히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제페토 크리에이터 분들의 골치 아팠던 부분, 웨이트 페인트 부분을 보강하였는데요. 웨이트 페인트 부분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에 표시되어 있는 시간대로 이동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의 하단 주소에 리틀리에 접속하시면 여러 링크 중에 애드온 포 비기너 2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구글 드라이버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드라이버 안에 업그레이드된 애드온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으십니다. 다운을 받고 블렌더 애드온에서 설치를 해줍니다. 인스톨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운받은 위치로 가서 애드온 zip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애드온이 설치가 되는데요. 여기를 체크를 해줘서 활성화를 시키면 3D 뷰포트의 사이드 바의 여러 탭 중에 솔롱고스 2라는 탭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애드온을 설치한 후에 사이드바 단축키 N이죠. 여기를 켜주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솔롱고스 2라고 이렇게 탭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메인 메뉴 아래 5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진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헤더 메뉴. 헤더 메뉴는 3D 뷰포트의 상단에 있는 이 헤더 메뉴들을 좀 집합을 시켜놨습니다. 노트북이나 또 작은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화면이 분할되어 있으면 이 헤더 메뉴들이 다 안 보이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휠을 돌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오른쪽에 보셔서 지금 현재 상태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집합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현재 셀렉트 모드나 축의 상태라든지 스냅이 이렇게 켜져 있다든지 꺼져 있다든지 스냅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거나 또는 프로포셔널 에디팅 그리고 이 내비게이터 또는 오버레이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바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쉐이더 부분 지금 매트리얼 프리뷰 상태인데 이것을 솔리드나 와이어프레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가지 않고 지금 작업 환경에서 바로 쉐이딩 환경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단축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Z키죠. 단축키 Z키죠. Z키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여기를 이렇게 힌트로 해서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모드로 뒤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은 3D 커서 부분인데요. 3D 커서는 자,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아래쪽을 보게 되면 오리진 위치에 이렇게 3D 커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바꾸거나 아니면 Shift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유용한 건데 초보자분들은 아직 이것 사용이 좀 익숙치 않아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업상에 좀 눈에 거슬린다 싶으시면 이것을 끄시면 3D 커서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0,0,0 즉 오리진으로 위치하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오리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다음에 3D 커서의 대표적인 3가지 명령 정도를 아래쪽에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3D 커서 관련되는
명령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포메이션을 보겠습니다. 자, 인포메이션은 선택한 오브젝트의 타입, 그리고 이름, 이렇게 나오죠. 셀렉티드 돼 있어서 탑폴러라고 이름이 나오죠. 마스크를 선택하면 마스크, 그리고 선택한 오브젝트의 타입, 지금은 메시죠. 본을 선택하면 이렇게 아마추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의 스태틱스티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이 104개죠. 제페토에서는 본을 100개 이하로 세팅을 해줘야 아이템 업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에디트 모드로 가서 지금 아이템하고 상관없는 본들을 이렇게 제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메쉬를 선택하면 지금 현재 메쉬 상태, 버텍스가 얼마고, 엣지가 얼마고, 페이스가 가장 중요한 이 트라이앵글의 개수, 이것이 제페토 아이템에서도 개수 제한 명시가 되어 있죠. 이것을 보고 바로 체크를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 오버레이에 여기 스태틱 스틱을 켜줘야 씬의 여러 요소들, 전체 요소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씬 전체고 선택한 오브젝트의 정보를 보시려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야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 2624 가초 1312 베이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포메이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이름 있죠? 오브젝트의 이름, 그리고 저의 강의에서 신발 만들기 할 때 인프론트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것은 선택한 오브젝트를 카메라에 가장 먼저 보이도록 해주는 명령이었죠. 인프론트로 해주게 되면 지금 마스크 오브젝트는 이 아이템 안쪽에 있는데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인프론트로 해주게 되면 아이템 위로 올라와서 카메라에 먼저 보이도록 이렇게 조절을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론트 해주게 되면 제일 위로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죠. 축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축의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의 경우에는 각 본들의 이름들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명령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뷰 앤 노멀 부분은 선택한 오브젝트의 뷰 상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명령들을 여기에다가 모아두었습니다. 선택한 오브젝트를 중앙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는 게 센터고요. 전체를 이 씬에 있는 오브젝트를 전체를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해주면 됩니다. 이 옆에 있는 것은 단축키들입니다. 단축키. 맨 점일 경우에는 넘버 패드에 있는 그 점, 키보드 점을 클릭해 주시면 이 센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셀렉티드 선택한 것만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것만 보이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뷰의 경우에는 저희 강의에서 자, 이렇게 네일 아트 같은 것을 만들 때 엄지에서 네일 아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죠. 다른 일반적인 손가락일 경우에는 탑뷰로 해서 이렇게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애매한 곳이 엄지죠, 그죠? 엄지가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업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데요. 그럴 경우에 애매한 각도에 있는 것을 얼라인 시켜주는 뷰입니다. 그래서 엄지 같은 것을 딱 선택을 하고 이 선택한 면을
마치 탑뷰에서 보는 듯한 그러한 뷰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고 온라인 뷰를 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톱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을 경우에 선택한 면에 그 각도, 엣지나 이러한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좌우, 상하 이런 식의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온라인 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되시겠고요. 온라인 뷰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원래 뷰로 돌아가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내비게이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뷰포터를 3D 뷰포터를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Y축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Y는 정면이죠. 플러스 Y는 후면이고요. 그래서 정면을 보고 싶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Y를 클릭하시면 프론트 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카메라 뷰입니다. 카메라 뷰는 지금 제페토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가 작동을 안 하는데요. 카메라를 하나 만들면 이 카메라를 선택을 하면 카메라의 뷰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카메라 뷰는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카메라를 움직여줘서 즉 G키로 무브 키로 이렇게 움직여줘서 조절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뷰를 움직이게 되면 카메라 뷰에서 빠져나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락 카메라 뷰를 켜게 되면 이 카메라 뷰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 보시면요. 자, 이 보여지는 뷰로 이 카메라의 위치나 회전값을 제어하는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노멀 부분은 작업하실 때 많이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버레이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베이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것을 켜게 되면 지금의 노멀 상태, 오브젝트 바깥을 향해서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면 여기서 오버레이에서 오리엔테이션 뿐만 아니고 아래쪽에 쭉 내려가게 되면 노멀스라고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버텍스 엣지 페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털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털들이 다 바깥을 향하고 있죠. 바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은 붉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상태에서 이 노멀들이 바깥을 향하고 있으면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반대 방향은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봤는데 붉은색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면이 뒤집혀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태로 제페토로 즉 유니티로 가게 되면 여기는 투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면이 뒤집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노멀 상태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다 띄고 있는가, 만약에 붉은색이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면들을 선택을 해서 여기 그 옆에 보시면 플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에디트 모드에서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옆에 에디트라고 이렇게 적어 놨고요. 얘를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붉은색으로 된 부분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면을 뒤집어서 플립을 해서 바깥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멀을
간단하게 오버레이에 들어가서 이것들 하나하나씩 다 켜지 않고 간단하게 바깥에서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에디터 모드에서도 간단히 작업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아두었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않고 여기저기 옵션을 찾아서 들어가지 않고 많이 쓰는 옵션들을 여기에 모아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워크 에리어 부분은 각 모드마다 많이 쓰는 메뉴들을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많이 쓰는 것,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에서는 에디트 모드에서 많이 쓰는 것,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 여기 보시면 엣지들은 루프, 링, 이너 레지온,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그리드 힐, 저희 수업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아두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아이템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지금 현재 작업 모드는 오브젝트 모드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옆에 단축키가 컨트롤 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키보드로 컨트롤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 모드를 3D 뷰포트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주로 많이 쓰는 메뉴들을 여기에 모아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단축키로 많이 쓰는 것들을 여기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무브는 그랩 G키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는 R, 스케일은 S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쓰는 트랜스폼의 단축키들을 이렇게 표시를 씁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컨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애드메시 포 제페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드메시는 여기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메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큰 메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 애드온에 있는 큐브나 실린더 여기를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페토 사이즈에 맞는 이렇게 큐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지금 살짝 오리진이 아니고 살짝 위에 있죠. 실린더도 그런데요. 이것은 헤드웨어를 만들 때의 약간 머리 위에 그 정도의 위치입니다. 헤드웨어 가이드나 아니면 기본 제페토 가이드에서도 이렇게 생성을 하고 적당히 위로 배치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당히 가슴 위치 또는 치마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적당히 위치를 잡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페토 사이즈에 맞는 메시들을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자, 싱글의 경우에는 싱글 버텍스입니다. 싱글 버텍스는 3D 커서가 있는 위치에다가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의 강의에서도 싱글 버텍스를 구두를 만들 때나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사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3D 커서 Shift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3D 커서가 메쉬 표면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죠. 여기에 싱글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익스트루드 모드로서 이렇게 엣지를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버텍스를 생성하게 되면 반드시 버텍스 셀렉트 모드로 이렇게 바꿔야 제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렇게 해서 표면에 붙도록 이를 베이스 프로젝트로 해서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해주고, 그죠? F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의 용도로서 싱글 버텍스를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면을 생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디파이어
기본적인 add modifier를 여기서 바로 여기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subdivision surface modifier도 여기서 바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duplicate, 이것도 많이 쓰죠.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duplicate. 그 다음에 shade smooth 또는 flat, 플랫하게 볼 것인지 그렇게 볼 것인지 또는 오토로 해서 여기서 그죠? 오토 스무스 각도를 이렇게 주어준 오브젝트의 메쉬의 표면의 부드러움 정도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키 아이템을 제페토 뼈에다가 세페런트를 시키거나 또는 페런트를 해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작업할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들어와 있고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키를 준다든지 자 그리고 저희 강의에서 엣지를 커브로 바꾸거나 또는 커브를 메쉬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컨버트 명령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탭을 해서 에디트 모드는 뭐 탭 키를 클릭하면 바로 오브젝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로 이렇게 전환이 되죠. 에디트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셀렉트 할 수 있는 세 가지 셀렉트 모드. 버텍스, 엣지, 페이스 1, 2, 3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단축키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요 위에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키컨닝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Move, Rotate, Scale 단축키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에서도 스무스와 플랫 이것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플랫 하게 되면 플랫하게 각이 져 보입니다. 그리고 스무스 하게 되면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루프 셀렉트 엣지 선택을 하고 루프 셀렉트 또는 링 셀렉트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루프 셀렉트를 하고 루프 셀렉트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루프 셀렉트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영역이 선택이 되는 이너 레지온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구분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선택을 하고 싶다, 선택을 느리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것에 반대 줄이는 역시 여기서도 단축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N은 넘버 패드에 있는 플러스 키, N은 마이너스 키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Next Active일 경우에는 한 칸씩 또는 뭐 두 칸씩 건너뛰면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경우라면 칸을 건너뛴 이 상태를 셀렉트 패턴으로 만들어서 셀렉트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면서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때 어떤 그 선택의 특징, 어떤 패턴을 마지막에 선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셀렉트를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에디터 모드에서도 이런 지금 작업 중인 오브젝트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것은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마스크를 선택하고 다시 에디트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에디트 모드에서 바로 셀렉트 메쉬 이 버튼을 하게 되면 커서가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고 클릭을 해주게 되면 바로 에디트 모드에서 작업 메쉬를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작업에서 많이 썼던 익스트루드 그리고 모자 만들 때 썼던 그리드 필 이렇게 모아두었고요. 그 다음에 루프 컷 썼죠. 엣지 베벨 그 다음에 엣지 플로우 그
다음에 립, 나이프 뭐 이런 것들도 그 밑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에서 몇 가지 옵션이 있었던 건 익스트루드 면을 뽑아낼 때 그죠? 각자로 이렇게 인디비주얼하게 익스트루드 할 것인지 아니면 노말 방향으로 그대로 쭉 뽑혀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면 안으로 이렇게 액자 모양으로 이렇게 인서트를 할 것인지 익스트루드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익스트루드를 여기에 모아두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선택한 면을 두플리케이트 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한 면을 그대로 슈링크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축키가 Alt S죠. Alt S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른 듯한 그죠?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듯한 또는 수축하는 듯한 반대로 이렇게 수축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의 이제 표면 저의 강의에서도 아이템을 만들 때 요 Alt S 슈링크 패턴을 이용했었죠. 그 옵션을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선택한 면을 완전히 독립을 시키거나 또는 같은 같은 메시 안에서 분리를 시키거나 뭐 이런 식의 썼던 명령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언랩도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언랩에서 기준이 되는 심을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날카롭게 표시를 하고 싶은 샵 이것도 이제 마킹 클리어 같이 UV와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클린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특히 이제 버텍스가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복제가 되어서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버텍스를 제가 딱 지정칭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버텍스가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모드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오로지 텍스트 모드에서만 이렇게 보입니다. 베이스 모드에서는 아예 안 보이고 엣지 모드에서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버텍스 모드에서는 이렇게 버텍스가 복사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자, 지금 저는 일부러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놨는데 여기가 아니고 저 구석이 어딘가에 이렇게 복제가 되어 가지고 하나가 뭐 잘못 선택이 됐다는 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FBX 파일로 익스포트를 해서 유니티로 가서 작업을 할 때 이런 애들이 오류를 발생을 시킵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어떤 데이터들이 뭔가 계산을 계속 하도록 유도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 좋은 것이 여기 클린업이라는 명령이거든요. 클린업 명령을 해주게 되면 버텍스들은 이렇게 엣지들로 이렇게 이어져서 면을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버텍스 혼자 단독으로 있다든지 또는 엣지로 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면으로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경우 이런 애들을 가차없이 날려버립니다. 전체를 선택을 하고 클린업을 해주게 되면 이런 역할 못하는 단독으로 있는 버텍스나 뭐 엣지, 단독으로 있는 엣지 같은 애들은 날려버리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고 아이템을 A키, All로 다 선택을 하고 클린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텍스 페인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버텍스 페인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구멍도 뻥뻥 뚫리고 뭐 여러 가지 힘들었던 기억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버튼으로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버텍스 페인트의 컬러를 이렇게 체인지 할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었고요. 단축키는 X입니다. 여기 컬러를 이 버튼을 하게 되면 흰색과 검은색을 이렇게 체인지 할 수 있도록 또는 단축키 X키로 이렇게 체인지를 할 수 있고요.
포토샵에서도 그죠? 프론트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꿀 때 단축키가 X였죠. 그거하고 이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에디트 모드에서는 X키, 특히 에디트 모드나 오브젝트 모드에서 X키는 그죠? 딜리트였죠. 그런데 버텍스 페인트 모드에서는 X는 컬러 체인지입니다. 그리고 필 컬러, 이 아이템을 잠깐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필 컬러, 프론트 컬러 흰색으로 선택을 하고 필 컬러를 해주게 되면 전체가 다 선택한 컬러로 다 칠해집니다. 색깔을 바꾸고 다시 필 컬러 해보면 그죠? 지금 프론트 컬러가 전체적으로 다 칠해졌죠. 다시 흰색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 버텍스 페인트 모드에서도 셀렉트 오브젝트를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역시 스포이드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고 폴로티로 바로 선택을 하게 되면 폴로티로 선택이 되었죠. 마스크로 지금 작업해야 될 것은 마스크이기 때문에 마스크에서 버텍스 페인트 모드에서도 메쉬를 작업 중인 메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팅 하는 것을 X, Y, Z 미러로 시메트리하게 페인팅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인 센 마스크 컬러 제페토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이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페인팅 몸에다가 아이템이 있을 위치에다가 힘들게 검은색을 칠해왔던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버튼입니다. 칠하고 싶은 영역, 검은색으로 칠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어디서 하냐면 에디트 모드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버텍스 페인트 모드에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 에디트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에디트 모드로 이렇게 딱 바뀌게 되고요. 지금 아마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것을 다 선택 해제를 해주시고요. Select None, Alt A죠. Select None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칠하고 싶은 부분을 에디터 모드에서 이렇게 그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루프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Shift 키 누르면서 선택을 하고 Shift 키 누르면서 선택을 하고 Shift 키 누르면서 선택을 하고 밑에가 좋겠네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선택된 것은 그죠? 목에 쭉 다 이어져 있죠. 어디 한 군데 뚫려 있으면 안 됩니다. 목 부분, 양쪽 팔, 그 다음에 가슴 부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사이에 중간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려면 이너 레지온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 안 부분의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간단히 선택이 되었죠.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탭키를 눌러서 버텍스 페인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칠하고 싶은 컬러를 프론트 컬러로 선택을 해줍니다. 컬러 체인지를 해서 검은색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페토 센 마스크 컬러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칠해지게 됩니다. 쉽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단히 버텍스 페인트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웨이트 페인트 부분은 컨트롤 탭으로 전환을 할 수 있죠. 컨트롤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로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지금 선택된 버텍스 그룹은 이 그룹이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여기 표시된 버텍스 그룹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노멀라이즈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블렌더는 이것이 꺼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지금 이 본 웨이트의 영향권이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웨이트 값이 1, 최대값입니다. 자, 이 웨이트 값을 그대로 이용한 이 브러쉬로 임의의 위치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붉게, 즉 웨이트
1값이 적용이 되고 점점점점 값이 0에 이렇게 점점 작아지게 0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브러쉬의 중앙이 붉게, 즉 웨이트 값 1이 되고 주변으로 갈수록 웨이트 값 0이 되죠. 자, 이렇게 브러쉬로 웨이트 값을 수정해 줄 수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다른 본을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다른 본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는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죠. 자, 이렇게 웨이트가 침범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폰들한테 영향을 준 흔적이 지금 전혀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기본적인 블렌더의 그 웨이트를 수정하는 이 오토 노멀라이즈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여러 개의 본들이 서로 이렇게 값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의 본이 붉은색, 즉 웨이트 1값이 다 차지하지 않고 적당히 분배하는 스타일이 오토 노멀라이즈가 오프된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오토 노멀라이즈를 이제 켜보고 웨이트 1 상태에서 브러쉬질을 임의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브러쉬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오토 노멀라이즈가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본을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즉 여기 있는 이 좀 전에 선택한 이 본이 이 근처에 있는 버텍스들의 그 요소들의 웨이트 값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성화된 이 본은 이 위치에 있는 요소들, 버텍스나 엣지 페이스들의 웨이트 값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얘한테 뺏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들쑥들쑥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본이 100% 다 가져가게 하고 싶다. 완전히 다 가져가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오토 노멀라이즈를 켜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여러 개의 본들이 적당히 좀 섞이게 웨이트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오토 노멀라이즈를 끄고 웨이트 브러쉬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 웨이트는 여기에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넌이고, 액티브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웨이트 제로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블랙으로 표시가 됩니다. 웨이트 값이 0 값인지 또는 조금이라도 들어갔는지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페토 샘플을 보면 본을 선택을 하고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탭으로 웨이트 페인트로 이렇게 가면 본을 선택을 하면 그 선택된 본이 아이템에 미치는 영향, 웨이트 값이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한 본들의 영향권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면 클릭을 한번 하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됐다는 뜻은 이 버텍스 그룹에 해당되는 그룹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영향이 미치는 부분은 해당되는 뼈 이름 뒤에 스케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웨이트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뼈들입니다. 자,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뼈를 선택을 하고 포즈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포즈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두 뼈가 겹쳐져 있는데 이 스케일만 아이템에 영향을 주고, 여기 또 하나 있는 이 뼈는 애니메이션만 담당하는 본입니다. 그래서 이 본은 좀 전에 봤던 그 보라색처럼 버텍스 그룹이 없습니다. 이 본은 버텍스 그룹이 없고 오직 애니메이션만 담당하고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페토 샘플을 보면 이렇게 버텍스 그룹이 끝에 스케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본에만 이렇게 웨이트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애니메이션을 담당하는 본일 경우에는 버텍스 그룹이 없고 아무런 웨이트 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이템 작업을 하고 패런트, 즉 아이템을 잡고 본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패런트 작업을 오토매틱 웨이트 패런트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본이 여기 있는 제페토의 본이 선택한 모든 본이 이 아이템에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아이템에서 웨이트 작업을 하면 자 이렇게 본을 선택하고 아이템을 선택한 후 웨이트 페인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본들을 선택을 해보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눌러보면 자 원래라면 이렇게 스케일 이름 뒤에 스케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본들에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애니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본들도 같이 웨이트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것은 그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닌 애매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담당하는 본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죠. 원래 스케일은 이렇게 가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 웨이트에서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몸체에 몸을 감싸고 있는 아이템의 가장 좋은 웨이트 상태는 이름 뒤에 뼈의 이름 뒤에 스케일이 붙은 이 본들만 웨이트 값을 가지고 좀 전에 앞전에 본 샘플처럼 나머지 애니메이션을 담당하는 본들은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버텍스 그룹이 없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가장 웨이트상으로 안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제가 만든 에드온에서 그것을 이제 한 번에 처리하는 버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Set Scale Bone, 스케일 본에만 이렇게 세팅을 하겠다라는 버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스케일 이외에 이름 뒤에 스케일이 붙는 이 본들 외에는 다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옷일 경우에는 얼굴에는 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죠. 뭐 눈이라든지 뭐 헤어 헤드업 이런 쪽에는 영향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막 손가락이라든지 그런 쪽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로지 이렇게 이름 뒤에 스케일만 붙는 뼈의 이름 뒤에 스케일만 붙는 이러한 뼈만 영향을 이렇게 본 뼈에만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면 가장 안정적이고 그것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케일 이외의 모든 본들은 다 버텍스 그룹이 빠지게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뀌었죠. 다 이름 뒤에 스케일만 이렇게 붙어 있고 나머지 뭐 헤드라든지 아이라든지 이런 뼈들은 그런 뼈 이름의 버텍스 그룹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본을 선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뜨죠. 자,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본이 이렇게 뜨고 물론 여기도 버텍스 그룹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스케일 이름 뒤에 스케일이 붙는 본 이외에
버텍스 그룹들은 다 한 번에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이 버튼입니다. 아주 편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있던 엑스레이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툴바를 보고 싶을 때, 히든하고 싶을 때, 미러 X, 웨이트를 미러 X로 해야 될 경우, 요것도 있습니다. 레디우스 조절을 이렇게 슬라이드 바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여기 단축키가 있죠.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줄이거나 키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경우에는 여기 단축키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포이드는 자, 지금 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웨이트 값을 이렇게 스포이드로 딱 찍으면 그 값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브러쉬질 작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이드로 찍고 브러쉬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이드는 단축키가 컨트롤 마우스 우클릭입니다. 컨트롤 마우스 우클릭 하게 되면 지금 웨이트 부분 슬라이드가 바뀌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포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버텍스 그룹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 저의 강의 챕터 5번에서 운동화 작업을 하다가 운동화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웨이트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운동화를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운동화 작업을 했는데 건너편에 운동화에 이렇게 웨이트 영향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간혹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브러쉬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브러쉬의 크기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는 곳에 살짝 브러쉬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됩니다. 버텍스 페인트 작업할 때도 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여기 운동화에서 완전히 이 본의 영향권 웨이트를 완전히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저의 수업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버텍스 그룹에서 해당되는 면들을 완전히 그냥 빼버리게 됩니다. 드래그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리무브를 해버리시고 다시 빠져나가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제거가 되죠. 이렇게 제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에디트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서 반대쪽 운동화를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을 리무브를 해주시게 되면 그죠? 한 번에 깔끔하게 이렇게 웨이트 값을 빼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버텍스 그룹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버텍스 그룹을 빼거나 또는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add, remove 이 명령들은 여기에 있는 add 버텍스 그룹이나 remove나 또는 이렇게 락을 걸어서 락 안 걸린 것들을 다 제거하든지 또는 모두 다 제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락을 이용한 제거, remove 이런 식의 명령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락을 거는 방법들도 이렇게 버텍스 그룹 명령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블렌더 초보자들을 위한 애드온의 업그레이드된 내용이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작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